질의해 주시고. 네, 이동글 회장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 문제. 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작년 여름 좀 지나면서 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현대산업개발 M&A가 진행 중인데 그게 진행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 안 되면 플랜 B가 있냐, 가능하다, 플랜 B도 있다, 플랜 B가 독자 생존이냐, 독자 생존까지 고려해서 검토한다, 그런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동글 회장님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의지와 계획을 설명했다 해서 이게 작년 9월 11일자 매일경제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융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을 때도 그랬고 산업은행 부행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할 때도 설명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2월쯤 돼서 그 시점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M&A가 유일한 해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허위 보고를 한 거냐 그러면 지난 여름에 산업은행이나 또는 이제 산업의 관계자들이나 또는 금융위에서 보고했던 내용이 독자 생존 가능성이 어렵고 또 플랜 B가 또 이제 M&A 말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기한기금을 지급하면서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바뀌고 전제 조건 바뀐 설명도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된 보고를 한 거 아니냐, 내지는 이것도 영업 비밀을 내지 비슷하게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말 바꿔도 어쩔 수 없는 거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허위 보고나 왜곡 보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양한 대안을 얘기할 때 독자 생존도 포함해서 검토하냐고 할 때 저희가 단정적으로 그거는 배제한다고 사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당시에도 독자 생존을 검토한다면 우리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거의 외국식으로 국유화의 수준의 독자 생존이지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스탠드얼론의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지금도 독자증 홀로서기의 독자 생존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한기금을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걸 개별 기업으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 산업효율화를 추진하면서 M&A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걸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후에 투자 합의서를 체결을 하고 투자 합의서 중에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 좀 해달라 그러면은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진행하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장님이나 금융위원장님은 아시면 되고 국회는 보고 안 하실 겁니까? 많은 경우에 기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기업 비밀인 게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일정 정도의 그 세금 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국회의 권한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계속 영업 비밀이라는 형태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여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 11월 되니까 아니요, 상황 바뀌었습니다, 말 바꾼 것에 대해서 지금 은성수 위원장께도 그때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그 시기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때문에 성명서 발표했던 거고, 국회는 이 산업은행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다가 결과만 보고 나중에 정책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까? M&A에 관련된 거는 극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는 걸 좀 그러면 다른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 합의서 있는데요, 회장님, 투자 합의서에 있는데 투자 합의서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 공개 못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걸 다 저희들이 알 필요도 없고 또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는 더 공개를 안 한다는 취지고요. 저도 사실은 모든 사항은 알지 못하고요. 윤리경영위원회나 경영평가위원회에 많이 위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합의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합의서에
지금 5천억 정도의 그 위약벌이 있고 위약벌에 대한 담보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담보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합의된 사항을 위배할 경우 윤리경영을 위배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조은태 회장이 퇴임되는 조항까지도 있기 때문에 또 담보는 뭐 있는 가능한 한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담보로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가능한 다 확보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은태 회장 개인의 재산이 아닌 것을 저희가 담보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잡았다. 그 대신 우리가 약속을 어긴거나 윤리경영에 위반하거나 경영평가상 경영이 실적이 안 나면 퇴진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는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보완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다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한 담보라는 게요. 개인으로서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개인에 대한 담보를 회사의 자산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재산 중에서 저희가 담보로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최대한 개인 자산은 다 담보를 확보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렇게 그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서 투자합의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윤리경영위원회와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는데요. 윤리경영위원회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계열사들의 또는 계열주, 하여간 이해관계자, 특수관계자들에게 이득이 빠져나가는 것 또는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 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예. 실제 이거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예, 지금 위원회가 결성돼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거 최근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아시아나 기내식 30년 독점권에 대해서 그 전에 발생한 일들 또 이런 게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후속 조치 논의하신 거 있습니까? 아시아나 기내식 문제는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예, 재판도 지금 하고 있고. 예, 그 결과를 봐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사 차원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쓰시겠습니까? 3분 드리십시오. 예, 질의 더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나 항공을 작년에 인수하려고 그럴 때 그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거의 자본 잠식 상태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였다면 아시아나에 있는 기존 대주주들 또는 기존 주주들 지분은 다 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거겠죠. 완전 잠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법상 저희가 기본 주식을 이렇게 소각할 수는 없는. 통상적으로 또 이렇게 워크아웃 들어가면 대주주에게 경영에 책임 있는 대주주에게 그런 걸 물어봐야 되고 책임 추궁하는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회계상 자본 잠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강요할 수 없고. 아시아나 항공 자체에 대해서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산업은행이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서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돈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기존의 경영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활하는 거, 그게 도덕적 해이를 조직적으로 보호해주는 거 아닌가요? 경제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시아나를 직접 관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감독은 했습니다만 경영은 자체적으로 한 거고, 또 아시아나가 최근에 굉장히 나빠진 이유는 잘 아시지만 사고도 나고 기내식
공급하는 회사의 뭐 화재로 기내식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나빠진 거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코비드 사태의 영향이 크다. 이게 직접 코비드 이슈가 아니고요. 과거부터의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있습니다. 해서 책임이 있으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 기존 대주주의 이 경제적인 그 무임승차를 절제를 하고 처음부터 구도를 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행을 했고 지금 진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존 워낙 대주주의 경륜이 많으시고 또 워낙 많은 분야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만 하면은 모른다 내지는 정보도 안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존 대주의 책임을 우리 오 의원님은 기존 지분 소각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못했을 뿐이지 누구를 지켜주고 할 의도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체계 이슈가 그 아시아나 있었고 아시아나를 스스로가 M&A를 하던 M&A 1, 2가 B가 있었던 또는 국가 경영을 하던 국가 경영할 때는 자원들과 어떻게 쓰고 있다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 예를 들면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 책임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거래 구조 속에서는 결국에 아시아나의 기존 대주주는 나름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기 우려상에 근거한 거라는 점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완전히 합리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 조치는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도 많은 피해를 봤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각할 수 있으면 당연히 소각을 하죠. 근데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걸 저희가 법률을 넘어서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를 어떻게 짰느냐고 이게 이게 대주주가 손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다 이런 말씀이 없어가 있는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다. 아시아나 대주주, 기존 주주가 피해를 받다 이런. 그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가면서 아시아나의 회생을 위해서 이 딜 구조를 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회장님께 제가 먼저 쭉 시간상 이렇게 질문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좀 그래서 듣고 싶어서요. 아시아나항공 다시 한번 근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작년 그 가을 당시에는 유동성의 위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유동성의 위기가 있어서 기한기금 들어가면 생존 가능하다 보고를 하셨고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러고 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파산 위기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파산 위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인수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이런 판단이 옳았냐 그렇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당시 금융위에서 이 허위 보고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 설사 그 판단 자체가 맞았다 전제하고 파산 위기 상태였으면은 그 당시 주식 가치가 제로였을 텐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기존 대주주의 책임이 좀 있고 그 책임에 기초해서 산업은행이 이걸 추진할 때 아시아나 기존 대주주 지분은 완전 감자라든지 또는 적어도 소액주주는 유지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유감이다. 이게 도덕적 해이를 사실상 계속 방조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산업은행이 1.5조, 현대산업개발이 1.5조 정도 인수안에 만회했지만 사실상 지금 한 1.5조 정도를 자금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투자합의서 관련해서 담보가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약 5천억 정도의 위약벌이 있는 위약벌에 대해서 주식 실제 담보 제공 받은 걸 보니까 아무튼 조은태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 기존 담보가 다 설정됐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 385만 주 중에 298만 주가 그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부족한 거 아니냐고 실제 이 자산 가치가 그 위약벌에 충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충분한 담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투자 합의서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 중에서 이제 실제
일정 정도 지나면 도대체 PMI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가 나느냐 이런 부분이 돼서 관심사하고 또 그게 나름 밝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 이제 일정 기간 지나서 지금 상태에서 과연 시너지가 뭘로 볼 것이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많은 분이 제안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명료하진 않다. 이 부분은 계속 좀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 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산업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의 근거들이 국회에 공유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맞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로서는 국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업비밀이 있어서 충분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실은 경영평가 그런데 이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충분한 비양 기능이 들어가면 엄청난 자본이 비용자원이 비용 기능의 투입을 전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M&A를 국제에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M&A를 전환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1차 비양 기능 200억 3억 원이 들어가고 했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아니면 승리 이상이 가져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 대통령입니다. 처음에 이전하고 이 차량에도 저희가 3천억 원 없으면 합동발표에 안 넣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본을 줄이면서 우리 기업의 정상화와 산업적인 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MI는 지금 관련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민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